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시장의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의 매매, 투자는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항상 다른 유튜브 채널과는 조금 더 다른, 한 끗 다른 이야기들을 항상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는 맹신하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계좌를 보호하고 늘려나가시는 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조 역대 전 세계 가장 부자였죠. 최근에 뭐 이혼 전까지는 빌 게이츠와 상위 0.1% 부자들이 쓸어 담는 메타버스 후속 탑 3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는 이 메타버스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NFT다. NFT다. NFT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결제 서비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NFT가 실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 세계에서 결제를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정부가 CBDC를 발행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죠. 결국엔 동일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막바로 적용하게 되면 단점과 부작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내놓은 게 단점과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들과 다양한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체계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NFT라든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현재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NFT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 NFT 시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만한 가능성,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존재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초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보통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만능 방식으로 정보 처리하는 방식인데 다양한 정보들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디서 바로 메타버스에서 뽑아내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초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메타버스는 초인공지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것이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 2019년도부터 데이터 센터, 구글이 서울의 데이터 센터와 미국의 본토의 데이터 센터를 어마무시한 규모로 지어대고 있고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엄청난 규모로 지어대고 있죠.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반도체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DDR5가 나오는 인텔에서 발표한 이유도 이에 따른 걸음을 맞추기 위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흐름을 이미 뭐 알고 있겠죠. 대기업 간부들은 뭐 당연히 이거 굉장히 뭐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을 가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이 확정되게 됩니다. 결국 메타버스와 DDR5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엮여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대파동이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에 나오면서 경제 회복의 사이클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주가들은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현재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눈이 쏠리다 보니까 이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농지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들이 농사꾼도 아니고 이렇게 농지에 집착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빌 게이츠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엄청나죠. 이미 이 땅에서 만들어진 감자로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규모 자체는 얼마나 되느냐? 약 50억 달러, 5조 9,3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면적은 서울의 1.5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자신이 뭐
지금 은퇴하고 나서 여생을 보낼 만한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매입을 서울 면적이 1.5배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매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분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최대 부자들 또한 엄청난 투자를 이어갔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봤더니 여태까지 1970년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면서 회복해온 상승해온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다라는 부분과 주식과는 완벽하게 해지되는 개념, 그러니까 연관성이 거의 지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제로 연관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자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이 1970년도 이후부터 2016년도까지 2020년도 자료는 아니지만 2016년까지의 자료를 따지면 S&P 500 지수가 올라간 것보다 오히려 화면에 보이시듯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투자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존 피오티 아메리칸 농지 신탁 최고 경영자는 그것은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뭐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를 늘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시듯이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해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자산으로 보유하기에도 너무 과한 농지를 보시듯이 전 지역에 펼쳐서 지금 매입을 해놨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걸 찾아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GMO라는 것을 이 빌 게이츠와 빌 게이츠 재단에서 현재하고 있는데 과거에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몬산토라는 회사는 과거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베트남 전쟁 때 이 베트남의 가장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미군하고 베트남군하고 싸울 때 게릴라전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죠. 그죠? 그 나무라든가 풀들이 모든 것을 다 가려주고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제초제를 다 뿌려버리자. 그래서 엄청난 제초제를 뿌리는데 이 몬산토라는 회사가 하나의 기여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인류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기업을 갑자기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는 몬산토의 주식 50만 주와 2,3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런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최근에 뭐 인수까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바이엘 같은 경우에도 빌 게이츠랑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엔 이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음, 바로 유전자 GMO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GMO 식품이란 여러분들께서 뭐 흔하게 직접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유전자 조작 이 옥수수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콩과 옥수수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콩기름, 식용유, 그리고 두부 등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특히나 다른 기름들보다 콩기름이 싼 이유는 이런 유전자 조작 콩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단가가 비교적 싸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GMO 식품의 핵심은 뭐냐면 좀 더 작은 면적에서 많은 생산량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많은 다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뭐 부작용이 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왜 이런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냐? 바로 유엔이 발표에 따르면 2050년도에 세계 인구가 100억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100억이 육박한다라고 하는 이 10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태어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량을 책임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고요. 이런 식량들이 무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겠죠.
사람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수로 중요한 의, 식, 주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요. 정부는 자신의 정권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 만큼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가 우리나라에도 문제였죠? 그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문제였었죠. 근데 이것도 문제였는데 만약에 식료품 가격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식탁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민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들은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서 전설적인 3대 투자가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까지 책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꺼내댔고요. 여태까지 사물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AI, 드론, 가상현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될 만한 식량 싸움에서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대표적인 무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기화의 키워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매출을 내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의 영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죠. 대한민국의 CJ 기업이라는 기업도 CJ라는 기업도 요즘 뭐 잘 맞는다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식 맛있다라고 유명한데 이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입콩, 유전자 변형 수입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른 영향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지금 앞으로 유전자 조작 콩 같은 경우 사용량이 더욱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이 증가하게 되고요. 육류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육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료가 계속 수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맞습니다.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육류를 섭취하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IT 대부분 대표적인 기업들은 싸그리 모아서 엄청난 땅을 사들이고 있는 거고요. 전 미국의 100대 100명의 부자들의 땅을 모아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땅보다 더욱더 넓을 만큼의 어마무시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나 이것이 더욱더 주목받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카드로서 나중에도 계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은 조금 미미하지만 어, 최근에도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빌 게이츠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원자력 발전 기술인 SMR 기술, SFR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차세대 사업이라고 이야기했고 차세대 사업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업은 누구의 주도하에 강력하게 밀립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저탄소 정책이 핵심이 됩니다. 왜? 저탄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되고 화력 발전소의 70%로 전기 사용량의 70%를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특히나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바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자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도 가장 많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전력난까지 오게 됐고요. 이런 전력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선택한 건 뭐였습니까? 15년간 원전을 150기 추가 건설하겠다. 그럼 과연 이 수에는 누가 볼까요? 어, 과연 이 수에는 누가 보게 될까요? 그쵸? 어느 쪽이 보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기업들보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중국을 규제시킬 만한 명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농지들을 대거 매입한 이런 빌 게이츠와 IT 자산가들은 세계 0.1%의 부자들은 결국에는 이런 식량난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에너지 규제를 통한 식량의 무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식량 무기화. 그래서 일단은 완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식량난이요. 전 단기적으로 내년 1월에는 잠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는 오지 않겠지만 잠깐 맛보기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량난과 관련해서
흐름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은 샘표하고 샘표식품 그리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준비해둔 하나의 종목까지 여러분께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편입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농업비료 관련 종목까지 같이 엮여 있는 이슈입니다. 왜?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농업을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농업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많이 필요한데 많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런 비료는 뭐에서 생산됩니까? 천연가스에서 생산되죠. 천연가스가 가장 많은 생산국이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인데요. 미국이 러시아 지역 정도만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러시아한테 그래서 최근에 떡밥을 던져줬죠. 유럽하고 거래하라고. 유럽하고 거래를 하고 중국을 외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천연가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천연가스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가 나오죠? 자체적으로 생산도 못하고 식량난에 빠지는 문제가 딱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저는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2월 15일 부채한도 협상을 밀어놨습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시장의 하락의 주요된 원인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이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서 10월 달에 급락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부채한도 협상이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악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개박살이 났었는데요.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급락을 했었죠. 이러한 명분이 밀어놨습니다. 해결된 게 아니라 밀어놓은 게 바로 12월 15일 날 옵니다. 이 악재까지만 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마지막 악재 해소 시기까지 타이밍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샘표식품 생표 관심주 넣어두시고요. 농업 비료 관련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종목 추천도 진행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급등주 포탁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자료들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시는데 어려운 정보들 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메타버스와 NFT, AI 관련 종목,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 종목들,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들 쭉쭉쭉쭉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트렌드에 맞는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를 개별적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임시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런 대규모 IT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였고요. 전 다음은 첫 번째는 원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였고요. 그 다음은 저는 식량난이라고 봅니다. 키워드를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 좀 더 한 끗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